자기 파괴는 인터넷에서 가장 오해받는 주제 중 하나로 이로 인한 일관성 없는 행동은 개인의 삶과 직업적 경력을 크게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정의를 넘어 그 근원을 탐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파괴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더 나아가 왜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는 거짓말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할까요? 유해한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멈추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나의 본질과 행동의 자각, 자기 파괴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종종 외적인 특성과 혼동됩니다. 예를 들어 직업, 나이, 출생지와 같은 요소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에 배치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자신의 특성을 깊이 반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충동적인 사람인가요? 화를 잘 내는 편인가요? 외향적인가요? 아니면 내향적인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가요? 이러한 특성은 당신의 본질을 형성하며 당신이 누구인지와 현재 삶의 맥락이 불일치할 때 자기 파괴의 감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알코올 소비를 줄이거나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파괴의 역학관계 이해하기. 자기 파괴는 종종 내면의 본질과 외부 환경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을 개선하고 싶지만 주의를 분산시키는 환경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휴대폰 알림이 끊임없이 울리고 작업 공간이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의 집중력 부족은 더욱 악화됩니다. 이는 실패의 감각을 자기 파괴로 느끼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는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려는 어려움입니다. 흡연을 중단하거나 음주를 줄이려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반대 행동을 유도하는 환경에 있다면 자기 파괴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기 이해. 자기 파괴를 극복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어렵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주요 특징을 파악하면 자신의 행동과 그 이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충동적이라면 이 특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중력이 약하다면 환경과 일상을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환경 조정.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한 후에는 자신의 목표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작업 공간에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세요. 음주를 줄이고 싶다면 음주를 유도하지 않는 환경을 선택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조정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며 자기 파괴로 인한 좌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찰의 중요성. 오늘날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깊은 성찰을 방해하는 즉각적이고 피상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고 자기 파괴를 극복하려면 자신의 행동과 동기를 분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심리치료는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 정직한 자기 분석부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식별하고 목표를 반추하며 현재 환경과 실천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지 질문해보세요. 자기 파괴 극복하기. 새로운 관점에서 자기 파괴를 바라보면 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과 외부 환경 간의 불일치의 반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조정하면 행동의 주도권을 잡고 목표를 더욱 명확하고 단호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변화는 자신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로부터 가능성은 무한히 열리게 됩니다.